영상에서는 10초 정도 지나니까 강물이 무릎 높이에, 그리고 30초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휩쓸려 갈 정도의 그런 빠른 물살이 있었죠. 여러분이 바다가 조금 깊고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계곡과 강도 만만치 않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계곡이나 강은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물살이 빨라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곡이나 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법,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활동으로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송땡땡 양은 가족과 함께 더위를 피해 계곡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갇혀버렸네요. 이런 무서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날씨 변화를 자주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기상청 어플을 이용해서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알아둡니다. 여러분이 텐트를 치고 나서 좀 높은 지형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물이 불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봅니다. 세 번째, 우비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을 챙깁니다. 계곡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로 가거나 마을로 바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떨지 않도록 우비 아니면 조금 따뜻한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전등을 준비합니다. 산에 같은 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손전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손전등이 있으면 엑시트란 영화 봤나요? 따따따따따따따따 그것처럼 SOS를 알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곡에 갈 때는 손전등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도 예방을 잘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 119 구조대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처럼 20초 안에 물이 너무나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함과 동시에 119 구조대에 꼭 신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출이 어려워 보이면 무리하지 말고 탈출하지 않습니다. 괜히 탈출하다가 물에 휩쓸려가면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 위치를 알립니다. 손전등이 있으면 위치를 알릴 수 있겠죠. 아까 SOS 불빛은 혹시 전화가 안 되면 그렇게 불빛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소방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연결된 후에는 그냥 이 정도로 켜 있는 것만으로도 소방관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빡깜빡 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처합니다. 혹시 근처로 피신했더라도 물이 더 불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곡이나 강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3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이 신발 대신 그럼 맨발로 가면 되지 않나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계곡에는 이 아래에 뾰족뾰족한 돌이 있어서 그냥 다니다가 발에 피가 나거나 큰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 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그리고 발을 고정해주는 신발,
아쿠아 슈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샌들이 있죠.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 슬리퍼가 휩쓸려 가가지고 그걸 찾다가 더 위험한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여러분이 뭐 예쁜 신발을 신고 싶어도 부모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꽃이 달리고 슬리퍼 같은 예쁜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계곡에 갈 때는 무조건 부모님이 추천해주는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물살이 빠른 곳을 건널 때는 나무에 줄을 묶은 후 잡고 건넙니다. 웬만하면 안 건너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건너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줄을 묶거나 해서 줄을 의지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면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계곡이나 강가에 텐트를 칠 때는 물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갈 때 바로 우리 집 앞마당에 물이 흐르면 좋겠다 해서 이런 데 텐트를 치고 물 앞에서 재밌게 노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물살이 불어나면 제일 먼저 위험한 것이 이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하지만 거리를 띄워서 텐트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27쪽 위에를 봅시다. 혹시 강에서 놀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119 구조대에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119에 전화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위치를 알립니다. 여기는 땡땡 계곡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요새는 어플이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어딘지 찍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면 어떻게 이제 노란색 판 같은 거에 숫자가 적힌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계곡에서 놀 때 그 근처에 있다면 그 숫자를 알려준다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곡에서 놀 때는 이런 판이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번호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고 다친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대에 신고했다고 전화를 툭 끊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대원들이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래프팅을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제처 방법을 익히고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래프팅을 아나요? 강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여러 친구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재미있게 강을 통과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초등학생 2명이 물살이 센 강에서 래프팅을 하다가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준비 운동을 합니다.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몸이 체온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합니다. 바다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계곡에선 왜 헬멧을 착용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왜 그런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돌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는 여러분이 수영을 하다 보면 뭐 돌에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계곡에서는 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트에 떨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막 휩쓸려 가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휩쓸려 가지 어떻게 나가려고 헤엄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래프팅 때는 이렇게 노를 젓기 때문에 이런 노에 여러분이 맞아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는 당연히 신어야겠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잘한 것,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그리고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잘 신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요원 선생님이 안전수칙을 잘 듣고 따르며 장난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 뒤로 누워서 발을 높이 들고 물살이 약한 곳까지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뒤로 보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헤엄을 칠 때 이런 방향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팔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팔을 휘적휘적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물살에 내려가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누워서 발을 높이 들고 약간 입새뜨기 자세 같죠? 물살이 약한 곳까지 떠내려갑니다. 물살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얼른 헤엄쳐서 나옵니다. 어딘지 몰라도 물살이 약해졌으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계곡과 강에서 안전사고 예방수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바다와 계곡, 강 이런 데 놀러 가고 싶나요? 선생님은 이걸 가르치면서 혹시 여러분이 수영장이나 바닷가 그리고 계곡, 강에 너무 무서워서 안 놀러 갈까봐 조금 걱정이 됐어요. 바닷가 놀이 그리고 물놀이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데 안전사고 수칙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하면은 안전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이를 할 때 그냥 마냥 놀지 말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꼭 기억하면서 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했었는데 한 7, 8분짜리 다시 안전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걸 보면서 이번 단어는 마무리합시다.